1400년 전 이곳 부여는 멸망한 나라 백제의 수도였던 사비였다. 지금도 시내 곳곳에는 백제의 유물과 유적지, 역사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출발할까요, 그럼? 백제의 향기를 찾아서 백제의 역사와 문화가 잠들어 있는 부여 여행을 지금 시작한다. 서울에서 차로 2시간 반이면 부여에 도착할 수 있다. 중심가 좀 아늑하긴 하네요. 여기 보면은 부여 관광 안내도가 이렇게 있네요. 저희가 오늘 갈 곳이 여기 보시면 여기 정림사지, 여기 먼저 갔다가 근처에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여기를 둘러보고 국남지 여기까지 가볼 생각이에요. 한 곳에 모여 있으니까 되게 좋네요. 버스터미널에 있는 안내지도에서 가장 가까운 정림사지를 방문하기로 했다. 돌담길을 넘어 석탑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굉장히 프로그램이 되게 이쁘게 되어 있네요. 멀리서 보이던 석탑을 향해 가까이 갈수록 그 크기에 조금 놀라게 됐다. 야, 생각보다 되게 크네요, 이거. 이게 절이 다 없어져도 탑이 남아있을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네요, 이게. 사진을 봤을 때는 굉장히 작아 보였는데 실제로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요. 또 제가 예전에 봤던 신라의 그런 탑들과는 확실히 차이점이 좀 보이네요.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목탑 양식으로 건축된 석탑으로 현재까지 남아있는 석탑 중 미륵사지 석탑과 함께 가장 오래된 석탑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 1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외벽이나 비마기도 없이 자리를 지킨 석탑 곳곳에 세월의 흔적들이 보였다. 정림사지 5층 석탑의 가치를 기억에 남긴 채 국립부여박물관으로 이동했다. 국립부여박물관. 이곳에는 부여에서 출토된 수많은 백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었던 유물들이 한가득이다. 기이한 모양의 요강, 제법 값이 나갈 것 같은 금제 장신구가 눈에 들어온다. 이건 지금 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유지가 됐지, 이게? 박물관에 전시된 수많은 유물과 문화재 중에서도 백제의 상징적인 유물을 꼽는다면 바로 이것을 들 수 있다. 사진보다 실제로 보니까 이게 느낌이 완전 틀린데요. 크기도 크고 사진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디테일한 그런 문양들이 이건 그 시대 때 만든 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만들었다 해도 이건 정말 대단한 작품 같은데. 출토된 지 20년이 채 되지 않은 백제 금동 대학로는 출토 당시 백제 유물이 아닐 것이라는 주장이 들 정도로 백제의 이미지란 그런 어설픈 것이었다. 이 화려하고 우아한 대학로의 발견은 백제 문화와 역사를 새로 평가받는 계기가 되었다. 유물과 문화재가 가득한 박물관을 나와 궁 남쪽에 있는 연못, 궁남지로 가보았다. 아, 여기 강가예요, 저기가? 강은 아닌데 꽤 큰 규모의 연못이죠. 아, 연못. 고대 중국 사람들은 동해바다 한가운데 신선이 사는 섬이 있다고 믿었는데 궁남지는 이를 본떠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일본 서기에서는 백제시대 궁남지의 조경 기술이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조경의 원류가 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번에는 진짜 강물이 흐르는 구둰의 나루터로 이동해봤다. 노을 풍경과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여행의 기분을 한껏 북돋아준다. 강변에서 본 노을 풍경은 1000년 전과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은 모습이었다. 이른 아침 부소산 등산을 위해 산 입구에 도착했다. 부소산성은 백제 사비시대의 중심산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이다. 평시에는 궁의 정원이 되었고 전쟁이 일어나면 도성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성으로 이용되었다. 삼충사, 백제말 삼충신인 성충, 흥수, 계백장군의 위패가 있는 사당이다. 시대를 앞서간 탓에 당시에는 빛을 보지 못했지만 망해가는 나라를 위해 3명의 충신이 보인 애국과 희생정신은 1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칭송받고 있다. 반월루, 부소산 등산 중 잠시 숨을 고르며 부여의 전망을 보기에는 가장 좋은 곳이다. 삼국유사의 기록에는 백제가 멸망하던 날 백제의 여인들이 백마강에 몸을 던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 오니까 강이 한눈에 다 보이네요, 진짜. 근데 좀 아쉬운 게 너무 강이 흑빛이라 갈대와 억새가 어우러져 평화롭던 둔턱이 사라졌다. 보준설 공사 이후 작은 비에도 쉽게 강물이 흑빛으로 변하고 만다. 비가 그쳐도 좀처럼 강물은 진정되지 않는다. 살아있던 강을 살리겠다는 말에 죽어가는 백마강의 모습이다. 잘 살게 해줄 거란 분홍빛 발림말에 속은 걸 알고도 무심했던 이 땅의 주인인 우리들은 제대로 항해 한번 했던가. 고란사, 백제의 역사와 함께 사라졌다가
고려시대 때 복원되었다. 여느 사찰과 다를 바 없는 작은 사찰이지만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 이 작은 사찰 뒤에는 고란초가 자라는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나오는 고란정이 있다. 고란사에서는 부여를 방문한 일본 관광객과 자주 만날 수가 있었다. 어쩌면 1400년 전에도 구들의 나루터를 통해 백제를 방문한 외인들이 이곳에 자주 왔었는지도 모른다. 강물을 따라 구들의 나루터로 가는 배 위에서 낙하암을 볼 수 있다. 3000명이나 되는 여인이 저 바위에서 뛰어내렸다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흐르는 강물처럼 세월도 흘러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게 돼버린 것 같다. 차를 타고 멀지 않은 곳에 백제 왕릉원이 있다. 단단히 잠긴 철문 너머에 릉이 있지만 볼 수는 없었다. 바로 옆에 복제해둔 전시실을 통해서만 내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 왕릉원 관람 또 어떠셨어요? 좋았고요. 그래서 아쉬웠던 거는 복원이 좀 잘 안 돼 있고 무엇보다 이제 도굴된 그런 유물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잘 볼 수 없는 게 좀 아쉬웠어요. 해가 지고 달이 뜨면 국남지의 또 다른 얼굴을 볼 수 있다. 다시 한번 국남지에 와봤습니다. 어제 낮에 왔을 때랑은 분위기가 완전 틀리네요. 완전 새로운 곳에 온 느낌이에요. 포룡전과 국남지의 풍경에 취해 깊은 생각에 쉽게 빠져버릴 것만 같다. 부여 여행의 마지막 날, 백제 문화단지를 방문하기로 했다. 삼국사기에는 백제 사비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궁궐을 새로 지었는데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게 했다. 백제 문화단지 야외에서는 복원된 사비궁과 고대 백제의 위례성을 볼 수 있었다. 네, 이렇게 부여에서의 모든 여행이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모르고 지냈던 백제 문화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끼게 돼서 너무 뿌듯했고요. 무엇보다 부여가 굉장히 좋았던 건 훌륭한 문화재들이 한 곳에 응집돼 있어서 여행하기 굉장히 편했다는 점, 그리고 또 혼자 보기 아까운 경치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
그런 게 모두 좋았던 것 같아요. 1400년 전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는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부여에 남아있는 백제의 향기는 오래도록 나의 기억에 남아있을 것이다. (1400년) 전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 여행은 끝이 났지만 백제 멸망에 대한 궁금증은 가시지 않았다. 2200년 전 한비자는 나라가 망할 때는 이러한 징조가 나타난다고 했다. 법을 소홀히 하고 음모와 계략에만 힘쓰고 국내 정치는 어지러운데 나라 밖 외세에 의지할 때, 선비들이 논쟁만을 즐기고 상인은 나라 밖에 재물을 쌓아두고 대신들은 개인적인 이권만을 취할 때, 군주가 연못을 좋아하여 대형 토목공사를 일으켜 국고를 탕진할 때, 군주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충언은 듣지 않으며 승부에 집착하여 제멋대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 할 때, 다른 나라와의 동맹만 믿고 이웃적을 가볍게 여길 때, 오랫동안 낮은 벼슬을 참고 봉사한 사람 위에 밖에서 온 사람을 위에 세울 때, 나라에 공을 세운 자는 내쫓고 아는 사람만을 등용할 때, 나라의 창고는 비고 빚이 쌓이는데 권세자의 창고는 가득 차고 백성들은 가난한데 상인은 단합하여 이득을 얻고 권력을 잡을 때, 군주가 대범하여 뉘우침이 없고 나라가 혼란해도 자신이 재능이 많다고 여기며 반역 세력이 적국의 힘을 빌려 백성들을 착취하는데도 처벌하지 못할 때,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고 한다. 백제는 아마도 이러한 징조 뒤에 멸망한 것 같다.